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립토미디어입니다. 주말 사이 비트이더 중심으로 21선 지지받고 올라가나 했는데 역시나 일본의 여파가 매우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번 주 CPI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도 장기 추세선의 지지선이었던 94K가 깨진 이후에 매물 소화 자체를 쉽게 다시 못해주면서 현재로서는 요 80K까지 이 채널링의 하단부죠. 80K까지 하방이 열려있는 상태고 사실 이번 하락을 가격으로만 보면 답을 알 수가 없거든요. 88K가 깨졌다는 뉴스는 매우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속에서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건 숫자가 아니라 하락이 만들어진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겁먹고 누가 팔았다가 아니라 어떤 자금이 구조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가 이걸 봐야 된다고 봐요. 일본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잖아요. 엔캐리라는 건 공포의 단어가 아니라 청산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버튼이에요. 우리가 암호화폐, 비트던 알트코인이던 뭔가 이러이러해서 오를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과는 이 엔캐리라는 단어와 거리가 멉니다. 최근 암호화폐가 왜 이토록 떨어질 수밖에 없냐. 제 생각은 제일 싸게 빌린 돈이 제일 비싸질 변동성 위에 올라타려고 한다. 이거인 것 같아요. 조달 비용이 상승하거나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걸 말하겠죠. 조달 비용이 상승하거나 환율이 흔들린다거나 이건 손익비적으로 불확실성을 나타내요. 또 마진의 압박, 마진율이 더 이상 발생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굵직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시장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들을 제외한 마켓 메이커,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처럼 신념 하나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물량을 줄입니다. 이 속에서 저를 포함한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거고 우리가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 매물대 자리 나올 때마다 알트코인들을 추매하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은 멈춰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사건 자체보다 암호화폐 시장은 그 사건이 촉발할 수 있는 레버리지 축소, 리스크 오프 전환 이게 핵심이라고 현재 판단이 되어서 그래요. 여기다가 12월 실질적 금리 인하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연준의 단기채 매입 소식도 있었고 5년 만에 현금을 시장에 수혈해 주겠다라는 좋은 재료가 있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벌써 눈에 보이는 다음 행보를 바라고 있거든요. 점도표에서 2026년 금리 인하는 한 차례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비트코인 산소 자체를 줄이고 있어가지고 결국 고위험 자산인 비트와 알트는 돈이 풀릴 때 돈이 풀려야 좀 숨을 편하게 쉬잖아요.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덜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심적인 요소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으므로 가격이 좀 미리 무너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도 사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전 세계 1등이에요. 금리를 올려서 15년간 시장에 수혈해줬던 엔화를 다시 회수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과거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도 미국 금리 내릴 것 같은데 이런 카더라로 유동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그게 좀 힘들어요. 전략 투자 자산이 되었잖아요. 이 마켓 메이커, MM이라고 하죠. 마켓 메이커들이 판치는 시장보다 기업 기관들의 주요 메이저 코인들 물량 장악이 워낙 세져가지고 이번 분기, 다음 회의, 또 이달의 지표 등등 거시경제 상황에 맞춰가는 시스템으로 변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하락을 그대로 다 막고만 있어야 되냐? 사실 저는 암호화폐라는 건 뭔가 이러해서 뭔가 더 성장이 될 것이다.
이 성장성을 보는 것보다 변동성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주말 동안 몇 개의 전략을 구상해 봤는데 조건 그리고 시장 반응, 그로 인한 시장 반응,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투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N강세 확정, 그러니까 청산이 실행이 되는 구간 조건. 일본이 12월 19일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건 기정사실화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 인상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더 세진다?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캐리 자금이 가능성에서 행동으로 바뀌겠죠. 암호화폐가 급락 이후에도 반등이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눌리는 패턴으로 이어질 듯해요. 비중을 최대한 줄이면서 리스크 자체를 낮춰놓고 분할 매수는 어떠한 기간을 두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되냐면 거래량, 변동성의 안정화가 되는 조건이 충족할 때 지속적으로 알트들 주워 담아 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가 더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엔화의 변동성이 축소되면 반대로 시장은 악재 소멸이라는 명목으로 짧게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만 이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그러니까 한 방 노린다가 아닌 포지션 자체를 더 좋은 자리로 재정렬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미국의 경제지표 약화로, 그러니까 계속되는 경제지표 약화, 그러니까 인하의 기대가 또다시 부활한다면 위험자산이 가장 먼저 숨통이 트일 거예요. 물가, 그러니까 물가, 고용, 이게 완화 방향으로 해석을 하겠죠.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할 텐데, 여기서 물가 고용이 완화의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면 건강한 뭔가 상승보다는 숏 커버링과 되돌림 반등 정도로 시작을 할 겁니다. 일단 초반은 과열이 빠르게 나오더라도 눌림 구간에서의 분할 접근할 예정이고, 바닥 맞추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솔직히 엄청난 개 잡코인들,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에 100% 반영이 되는 그냥 세력들, 마켓메이커들 100% 자금으로 움직이는 잡코인들 말고는 바닥 구간 맞추기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눌림 구간에서의 분할로 접근을 할 예정이고, 수익 가능한 평단가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놓을 계획입니다. 지금 시장이 진짜 되게 뭐 좋게 흘러갈 거라는 재료 자체가 안 나오고 좋지 않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전망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극단적인 전망으로는 누군가는 막 50K, 하락폭이 여기까지 열린 거겠죠. 50K면 50K까지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 거래량이 들어올 기미 자체가 안 보이니까 장기적으로 회복에 실패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중장기 기회는 현재 같은 국면에서 가장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사실 시장이 가격보다 심리를 먼저 무너뜨리기 때문이겠죠. 아직 변곡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이 기회를 살려서 꼭 한 번에가 아닌 분할로 차근차근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즉시 반등이 나왔다고 쳐도 낙관하지 말고 다음 눌림 계산해서 플랜을 미리 짜놓으시는 매매를 해야 이번 시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일
예정되어 있는 라방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라방은 제 공식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비공개 라방이에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추가적인 건 텔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